10년 전 내가 너한테 준 장학금. 그게 내 남편이랑 뒹굴 침대 대여료였니? 제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갑게 침실 안을 갈랐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폭우가 쏟아지는 차 안에서 이곳 오피스텔 창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을 닦아내도 제 눈앞은 시뻘건 핏물로 가득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숨쉬듯 거짓말을 하더군요. GPS 추적 데이터, 하이패스 정산 내역,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이 번호키까지. 세무사인 저에게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배신의 명세서였습니다. 삐삐삐삐. 번호키를 누르는 4번의 전자음. 제가 유미의 임용고시 합격 선물이라며 보증금을 내준 바로 그 오피스텔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침실 앞에 섰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아, 주역 선생님, 사모님이 사준 침대라 그런가? 진짜 푹신하고 좋아요.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남편의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여자의 농염한 신음. 내가 남편 생일 선물로 사준 그 120만 원짜리 라텍스 침대 위에서 제가 10년간 장학금 주며 키운 가난한 제자 이유미가 제 남편의 목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장부는 조금 특별합니다. 10년치 복리 이자가 붙어 파산에 이르게 된 한 남자의 기록이죠. 본격적인 추심에 들어가기 전에 이 통쾌한 압류 과정에 동참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입장료를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10년 전 제가 가장 멍청했던 그날의 첫 번째 장부부터 펼쳐보죠. 10년 전 제 인생 장부에 가장 큰 오점이 기록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당시 저는 34살,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앞만 보고 달리던 3년 차였죠. 남편 한주혁은 36,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나름 참 스승 소리 듣던 경력 10년 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수경아, 오늘 우리 반의 하나가 나한테 울면서 얘기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겠대. 성적은 전교권이 내가 하루 종일 알바만 하려고 하니. 그의 이름이 이유미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수경아, 우리가 이 아이 인생 하나만 바꿔주면 안 될까? 당신 세무사잖아. 당신이 버는 돈으로 저 아이 꿈 좀 지켜주자. 그 선한 얼굴, 제자를 위해 눈물 흘리는 그 고결한 눈빛.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역시 내 남편은 다르구나. 내가 사람 하나는 기막히게 골랐어. 그런 바보 같은 확신을 했었죠. 저는 그날 바로 유미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 본 이유미는 정말이지 무의 그 자체였습니다. 18살 고3 수험생. 낡아서 번들거리는 교복에 밑창이 다해진 운동화, 그리고 수줍게 고개를 숙이던 그 청초한 모습. 선생님,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유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선생님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꼭 이 은혜 갚을게요. 그 가련한 눈물에 마음이 동한 저는 그날부터 세무사 월급을 털어 유미의 인생을 설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등록금 450만 원, 생활비 월 50만 원, 12개월 600만 원, 교재비 및 기타 잡비 150만 원, 1년에 약 1200만 원, 4년이면 약 5천만 원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유미는 저희 집을 찾아와 깎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건 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순수한 눈망울로 저를 보며 고맙다 말하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묘한 뿌듯함까지 느꼈습니다. 내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있구나. 10년간 들어간 돈 약 6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는 그게 미래를 위한 고귀한 기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부가 아니라 내 남편의 내연녀를 내 돈으로 정성스럽게 사육하고 있었던 최악의 지출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장부상으로 보면 우리 관계에 처음으로 부도 내역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유미를 제 딸처럼 후원하기 시작한 지 딱 1년쯤 지났을 때였죠. 남편의 휴대폰에서 수정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엔 어디서 볼까요? 당신 생각만 하면 벌써 가슴이 뛰어요. 사모님한테는 비밀이에요, 선생님.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퇴근한 남편 앞에 휴대폰을 던지며 추궁했습니다. 설명해봐. 이 수정이라는 여자 누구야?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제 발치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경아, 미안해. 진짜 실수였어. 학교 동료 교사인데 잠깐 외로워서 한두 번 만난 거야.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한두 번? 메시지 보니까 몇 달은 좋게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실수라고?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이랑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 앞으로 절대 죽어도 안 그럴게. 제발.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는데 세무사인 제 머릿속에서는 감정 대신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울면서 빌면 끝인가? 아니지. 잘못을 했으면 비용을 치러야지. 저는 눈물을 닦아주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죠. 주여가 지겨운 사과는 됐고, 각 썼어. 만약 한 번만 더 이따위 짓 하다가 걸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명의 내 앞으로 다 넘긴다고. 공증까지 바로 할 거야. 수경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전 재산인데. 싫으면 지금 당장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나가든지.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었습니다. 각서 본인 한 주역은 박수경과의 결혼 생활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행위 발생 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명의를 박수경에게 전적으로 양도할 것을 약속함.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내 가정을 지킬 완벽한 보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멍청한 짓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아파트만 한 채 내놓으면 또 바람 피워도 된다는 아주 저렴한 면제부를 팔았던 셈이니까요. 그 뒤로도 남편의 외도는 마치 연례 행사처럼 계속됐습니다. 2년 뒤에 또 다른 여자, 3년 뒤에 또 다른 여자. 걸릴 때마다 남편은 제 발치에 엎드려 처절하게 빌었고 저는 그때마다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새로운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각서 상가 건물명의 양도, 세 번째 각서 보유주식 전량 양도, 네 번째 각서 향후 발생할 퇴직금 50% 양도. 숫자로 보상받으면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재산만 확실히 묶어두면 배신의 상처도 메워질 거라 착각했죠. 하지만 세무사로서의 촉이 자꾸만 이상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만난다는 여자들은 늘 기이할 정도로 금방 정리됐습니다. 보통의 분류는 질질 끌리며 진흙탕 싸움이 되기 마련인데 남편의 상간녀들은 한두 달 만에
약속이라도 한 듯 깔끔하게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사과하는 남편의 눈빛. 그건 모든 걸 잃은 남자의 눈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본체는 따로 숨겨둔 자의 여유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 여자들은 내가 진짜를 보지 못하게 세워둔 가짜 장부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유미가 드디어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며 꽃다발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저 합격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유미는 제 손을 꼭 잡고 눈앞에서 펑펑 울더군요. 사모님 덕분에 제가 선생님이 됐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게요. 사모님은 제 인생의 구세주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제 어깨를 감싸더군요. 수경아, 당신이 한 일이 결국 결실을 맺었어. 유미가 이제 선생님이 됐잖아.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진심으로 뿌듯했습니다. 10년간 쏟아부은 6천만 원이라는 돈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제 자신이 기특하기까지 했죠. 저는 한술 더 떠 유미에게 임용 합격 선물로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까지 선뜻 내주었습니다. 유미야, 이제 선생님도 됐는데 번듯하게 독립해서 살아야지. 이 돈으로 보증금 내고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 구해. 사모님, 정말요? 어떻게? 진짜 감사합니다, 사모님. 유미는 또다시 그 순수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총 1억 1천만 원.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가 유미라는 아이에게 쏟아부은 확정 비용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오피스텔이 제 남편의 비밀 별장이 되고 그 보증금이 제 가정을 파탄낼 복리이자가 되어 돌아올 줄은 말이죠. 그로부터 1년 뒤 제 장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명확 지출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미는 첫 임용 발령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남편과 같은 학교에 배치됐습니다.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 공교로운 게 아니라 남편이 교감에게 온갖 로비를 해서 유미를 제 옆자리로 끌어온 거였더군요. 수경아, 이번에 유미가 우리 학교로 왔어. 내가 신입교사 멘토 역할 좀 해주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이해해주지? 그래. 유미가 당신 학교로 가다니 다행이네. 아는 사람 있으면 적응하기 편하겠지. 잘 챙겨줘. 저는 바보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제자를 아끼는 건 참 스승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무사의 눈은 단 1원의 오차, 단 1분의 빈틈도 참지 못하는 법입니다. 어느 날 남편의 일과를 체크하다가 기묘한 공백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 오후 5시 30분, 집 도착 시간 오후 7시 0분, 학교에서 집까지는 차로 아무리 막혀도 30분 거리. 그런데 매일 저녁 1시간씩 행방을 알 수 없는 시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차량 블랙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GPS 기록과 하이패스 정산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 봤죠. 엑셀 시트에 정리된 숫자들이 저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종착지는 늘 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보증금을 내줬던 유미의 오피스텔. 3월 2일 오후 5시 45분 유미 오피스텔 입차. 3월 3일 오후 5시 50분 유미 오피스텔 입차. 3월 4일 오후 5시 42분 유미 오피스텔 입차.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그곳으로 직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아 발끝까지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지. 내가 학비까지 대준 유미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찍힌 그 입차 기록들은 제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이용당했는지를 증명하는 명세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쪽에서 메모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미가 입주할 때 혹시라도 집을 비울 일이 생기면 관리해달라며 제게 공유해줬던 번호키 비밀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도 제 속을 아는지 무섭게 폭우가 쏟아지더군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유미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정산을 시작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5층 유미의 집 창문에는 은은하고 야릇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저는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려 유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삐삐삐삐. 번호키를 누르는 4번의 전자음. 찰칵 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건 역겨운 살 냄새와 비릿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현관에는 남편의 구두와 유미의 키릴이 엉겨붙어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남편의 셔츠와 유미의 얇은 스타킹이 허물처럼 벗겨져 있었습니다. 침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가관이었죠. 아, 주역 선생님, 사모님이 사준 이 라텍스 침대 진짜 푹신하고 좋다. 우리 여기서 매일 이러는 거 사모님은 꿈에도 모르겠죠? 말했잖아. 수경이는 그냥 돈 버는 기계라고. 걘 이런 맘 몰라. 너처럼 뜨겁지도 않고. 침대가 규칙적으로 삐걱거리는 소리, 두 남녀의 거친 살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찢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성인이 되자마자 제가 대준 학비와 생활비를 받아먹으며 그 돈으로 남편의 침실 스킬까지 전수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내가 너한테 준 장학금, 그게 내 남편이랑 뒹굴 침대 대여료였니? 침대 위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짐승처럼 엉겨붙어 있던 두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수경아, 네가 여길 어떻게... 사모님, 아, 남편 한주혁, 그리고 이유미. 제가 10년 동안 내 딸처럼 돈 퍼부어 키운 그 가난한 제자가 제 남편의 전라 상태의 몸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그 하얀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당황스럽다기보다 오히려 드디어 올 게 왔네 하는 도발적인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사모님, 이건 그러니까 저희 성인 되고 나서, 저 대학 가고 나서 정말 힘들게 마음 확인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네가 성인 되자마자 내 남편 품으로 기어 들어간 게 오해라고? 내가 너 대학 등록금 내줄 때 넌 그 돈으로 모텔비 결제하고 있었겠네? 제 목소리는 감정이 메마른 채 칼날처럼 허공을 뱄습니다. 남편이 허겁지겁 바닥에 떨어진 팬티를 주워 입으며 꼴값 떨듯 소리쳤습니다. 수경아, 제발 진정해. 일단 거실로 나가서 얘기하자. 응? 애 놀라잖아. 애? 저게 애야? 내 남편이랑 침대에서 구르는 년이 애냐고. 한주혁, 네가 가르친 게 국어가 아니라 불륜 스킬이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두 사람의 그 적나라한 나체와 침대 위에 흩어진 피임 기구들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아, 그만해. 이거 안 치워. 너 이거 불법이야. 불법? 그럼 넌 탈세라도 한 기분이야? 찍히기 싫으면 애초에 남의 돈으로 산 침대 위에서 이 짓거리를 하지 말았어야지. 유미야, 너도 이왕 찍히는 거 좀 예쁘게 포즈 좀 취해봐.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참고자료니까. 이불을 두르고 있던 유미가 갑자기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저희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모님은 그냥 우리 사이 유지해주는 지갑,
딱 그뿐이었어요. 선생님도 사모님이랑 있으면 숨 막힌다고 저한테 와서 매일 울었다고요. 그래, 그 숨 막히는 돈으로 학교 근처에 이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 네가 성인 되고 나서 받아간 생활비, 합치면 총 1억 1천만 원이야. 주여가 네가 인연한테 갖다 바친 명품이랑 여행비까지 합치면 총 2억은 나오겠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그 더러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전액 상환해. 못하면 법정에서 네 나체 영상이랑 같이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유미야, 네 교사 자격증. 내가 준 거니까 내가 가져가도 되겠지? 넌 이제 선생이 아니라 상간녀로 전직할 준비나 해. 저는 남편의 구걸하는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추심의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남편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학교 축제 날이었습니다. 운동장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가득했죠. 무대 위를 보니 남편 한주혁과 이유미가 나란히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더군요. 10년 전 제가 그토록 아름답다고 믿었던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악마들의 가면무도회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축제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남편과 유미는 학생들 앞에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제 돈으로 산 침대 위에서 짐승처럼 엉겨붙어 있던 자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한 얼굴로요. 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를 가로질러 무대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여보,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수경아, 내가 왜 여기? 남편이 일하는 학교 축제인데 아내가 오면 안 돼? 유미 선생님도 반갑네요. 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아니, 어젯밤에 봤으니 오랜만은 아닌가? 사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유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축하해 주러 온 건데. 내가 10년 동안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대준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 소리 듣는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 사모님,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학생들 앞에서 보기 안 좋잖아요. 보기 안 좋아? 네가 성인 되자마자 네 스승이랑 침대에 누운 건 학생들 보기에 교육적이었나 보네. 주변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일제히 무대 위를 향했죠. 남편이 급히 제 팔을 낚아채며 귀에 대고 씩씩거렸습니다. 박수경, 미쳤어? 여기 학교야. 일단 내려가서 얘기해. 학교? 그래, 학교지. 선생님들이 학생 가르치는 신성한 곳.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내 돈으로 오피스텔 얻어서 10년 넘게 불륜 저지르는 건 괜찮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안 돼?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수십 장의 전단지를 허공에 뿌렸습니다. 그 안엔 어젯밤 오피스텔 현장 사진과 그동안 제가 유미에게 입금했던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끈적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한주혁 선생님이랑 저 젊은 여선생이랑? 미쳤나 봐. 저 여선생, 한 선생 제자였다며? 10년 동안 불륜을 했다고? 우리의 담임인데 소름 끼쳐. 당장 교육청에 신고해요. 학부모들의 분노 섞인 항의가 터져 나오자
남편은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고 유미는 눈물을 흘리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제발이요. 저 인생 끝나요. 저 이제 겨우 선생님 됐단 말이에요. 네 인생? 10년 동안 내 돈 빨아먹으면서 내 남편이랑 놀아날 땐 내 인생 망가지는 건 생각 안 했니? 너희가 말한 그 지독한 사랑 유지비가 2억이야. 이제 그 대가 치러야지. 유미는 울먹이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저희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모님은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도 사모님은 그냥 돈 주는 기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 그래, 이해해 줄게. 대신 네가 가르칠 학생들, 너희 부모님, 그리고 법원 판사님한테도 그 진심을 한번 증명해봐. 너 교사 자격증 내가 준 거니까 오늘부로 내가 회수한다. 저는 유미가 있는 단상 위에 10년 전 제가 줬던 첫 장학금 영수증을 던져주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학부모들의 욕설과 남편의 비참한 절규가 축제 음악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리더군요. 정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3일 뒤 폭풍이 휩쓸고 간 집으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찾아왔다기보다는 학교와 세상에서 처참하게 쫓겨났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수경아, 제발 문 좀 열어줘. 한 번만 얘기하자.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짐승의 신음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잘렸어. 교육청에서 조사 나오자마자 직위해제됐고 나랑 유미 둘 다 파면 절차 밟는데. 수경아,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래서 나한테 와서 구걸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제발 교육청 신고만 좀 취소해줘. 내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할게. 응? 뭐든지. 또 각서 한 장 써서 넘기려고? 저는 차갑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불과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수경아, 진짜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죽을 죄를 지었어. 정신이 나갔다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동안?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유미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 애가 너무 좋아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 그 뻔뻔한 고백을 듣는 순간 비릿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유미가 그렇게 좋았구나. 내가 피눈물 흘리며 장부 정리하고 세금 상담에서 번 돈으로 그의 뒷바라지하는 동안 넌 유미가 너무 좋아서 매일 그의 침대로 달려간 거지.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묵직한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똑똑히 봐. 이게 다 뭐야? 10년 동안 네가 사고 칠 때마다 나한테 써준 각서들이야. 아파트, 상가, 주식, 퇴직금까지. 전부 내 앞으로 명예 이전한다고 공증까지 마친 채무증명서지. 남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가압류 신청서야. 이미 법원에 제출해서 승인 떨어졌어. 당신 명의로 된 단 1원도 이제 네 거 아니야. 넌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수경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잔인? 10년 동안 내 등 뒤에서 제자랑 놀아나며 내 돈으로 사랑 노름한 건 로맨틱하고 내 권리 찾는 건 잔인해? 한주혁, 넌 세무사의 돈은 무서운 줄 알았어야지. 남편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수경아, 제발. 나 직장도 잃고 재산도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어.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당신 나 사랑했잖아. 기회 10년 동안 질리도록 줬어. 각서 한 장 써줄 때마다 당신이 다시 돌아오길 바랐던 내 미련이 너한테는 기회였겠지. 근데 넌 매번 그 기회를
유미랑 침대에서 찢어버렸잖아. 저는 바닥에 엎드린 남편을 혐오스럽게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주혁, 넌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내가 유미 사람 만든다고 학비 보낼 때 넌 그 돈으로 유미랑 호텔 가고 여행 다니고 내 돈으로 산 침대 매트리스 탄성이나 확인하고 있었지. 수경아, 그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넌 지금 이 순간에도 반성 안 해. 미안하다는 말은 직장 잃기 싫어서 하는 거지. 나한테 미안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안 그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아니야. 나 진짜 미안해. 제발 유미만은 좀 놔줘. 다 내가 시킨 거야. 유미는 그냥 널 존경했어. 유미는 놔주라고. 10년 동안 내 돈으로 먹고 자면서 내 남편이랑 침대에서 날 비웃던 그년을 놔달라고. 저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남편의 면상에 던졌습니다. 이건 유미에게 보낸 손해배상 청구서야. 10년간 내가 그년한테 쏟아부은 돈,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쳐서 2억 3천만 원. 1원도 깎아줄 생각 없으니 그년 인생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해. 남편의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갔습니다. 유미가 그 큰 돈을 무슨 수로 갚아? 걔 이제 직장도 잃는데. 그걸 네가 왜 아, 역시 지독한 사랑이네. 그럼 당신이 대신 갚든지. 물론 넌 이제 빈털털이라 신용불량자나 되겠지만 저는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 비겁한 눈을 똑똑히 쳐다봤습니다. 한주혁, 똑똑히 들어. 이제 정산 끝났어. 너랑 유미 둘 다 내 인생 장부에서 제명이야. 수경아, 제발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은 짐짝처럼 비틀거리며 현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해야 할 30대 전부를 남편의 배신을 뒷바라지하는 데 썼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무사니까요. 이제 오차 없는 완벽한 정산이 끝났을 뿐입니다. 6개월 후, 제 인생의 가장 길었던 결산 보고서가 마침내 종료되었습니다. 남편 한주혁은 교직에서 영구 파면되었습니다. 교사로서 쌓아온 모든 명예와 연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이유미 역시 교단에서 쫓겨나며 그토록 갈구하던 선생님 타이틀을 박탈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도, 직장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잃었습니다. 어느 날 번호를 바꿔도 귀신같이 알아낸 유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제발 청구 취소해 주세요. 저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아무도 절 써주지 않아요. 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10년 전 유미에게 처음 보냈던 그 장학금 영수증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덧붙였죠. 10년 전 내가 내게 보낸 이 영수증 기억나? 너한테는 꿈의 시작이었겠지만 나한테는 지금 내 목을 조르는 부채 증명서야. 10년치 연체료, 내 인생 전체로 다 갚았으니 이제 내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로부터 얼마 뒤 두 사람이 짐 가방 몇 개만 들고 야반도주하듯 서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방 어딘가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 장부에서 두 사람은 이미 손실 처리가 끝난 가치 없는 항목일 뿐이니까요. 저는 다시 세무사 사무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장부 정리와 손실 처리.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뿐이죠. 저는 다시 한번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딱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이 건조한 숫자 소리가 그 어떤 위로보다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10년 동안 참스승의 가면을 쓰고 제자를 사육한 남편, 그리고 은혜를 배신으로 되돌려준 제자. 인생은 결국 자신이 써내려간 장부대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남편은 각서 한 장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겠지만 그 무책임한 기록들이 결국 자신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숫자로 기만한 인생은 결국 숫자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경종이나마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공정한 정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장부는 지금 평안하십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건넨 진심이 회수할 수 없는 부채가 되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냉정하게 그 관계를 정리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연관장이었습니다.